세월의 나이를 슬퍼하지 말라. 진정 슬퍼해야 할 것은 마음의 나이다. 프랑스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말입니다. 일본의 양명학자 야스오카 마사히로는요, 운명은 바꿀 수 있다라는 책에서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상에 올리는 새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새우는 죽을 때까지 허물을 벗는 생물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새우는 허물을 벗고 성장하죠. 노인의 잔치상에 새우 요리를 올리는 것은 새우처럼 평생 허물을 벗고 성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 100세를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30살이라고 해봤자 이제 전체 코스의 3분의 1도 채 오지 않은 셈입니다.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은 35세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소리꾼 장사익은 45세 가수로 데뷔했으며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의 저자 서진규 씨는 58살에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끊임없이 노력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기회는 적지 않지요. 지금 뒤처졌으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60년, 70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당장 허물을 벗고 공부하면 됩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노인의 잔치상과 새우요리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마이클 싱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싱어는 말하길요, 우리가 종종 동일시하는 우리 자신의 직업이나 관계, 지위, 소유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리,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역시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인식하는 존재, 보는 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식이 모든 종교와 영적인 스승들이 말해온 불성, 아트만, 소울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혹시 깜빡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 잠깐 되새기자면요. 진정한 우리 자신, 우리의 영혼을 찾아가는 마이클 싱어의 가이드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사람들과 교류를 끊고 지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짚자면 마이클 싱어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유명 소프트웨어 기업의 CEO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일은 이 삶으로부터의 회피가 아니라 삶 속으로 더 뛰어드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싱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번에 나올 것은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음식이나 수면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싱어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차원의 에너지에 대해서 무지하다고도 이야기해요. 왜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하루 종일 뛰어놀고도 밤에도 잠자리에 누울 줄 몰랐던 적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서 의기소침해져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미안하다는 전화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 갑자기 힘이 펄펄 나고 그래서 방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던 경험 역시 한두 번쯤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에너지지요. 우리의 감정 수준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우물물처럼 솟아납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에너지 중추들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중추들을 가리켜 단전이라고 부르거나 차크라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늘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싱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식이 삶의 큰 미스터리 중 하나라면 내면의 에너지는 또 다른 미스터리다.
내면의 에너지에 대한 서양의 지식이 너무나 얕은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외부 에너지를 연구하고 에너지 자원을 매우 중시하면서 내부 에너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왜 어떤 때는 기운이 넘치고 어떤 때는 완전히 녹초가 된 느낌이 들까? 정신과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는 음식을 먹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거꾸로 사랑에 빠졌을 때나 어떤 일에 흥분되었을 때 기운이 너무나도 충천한 나머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적은 없었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에너지는 몸이 음식을 태워서 내는 칼로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부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있다. 그것은 외부의 에너지원과는 다르다. 잘 살펴본다면 발견하게 될 것은 바로 당신의 내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거다. 그 에너지는 음식에서 나오는 것도 잠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다. 이 에너지는 언제나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어떤 순간이든지 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 그것은 그저 속으로부터 솟아나서 당신을 가득 채운다. 에너지가 충만할 때는 마치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이런 에너지를 항상 느끼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슴을 다듬으로써, 마음을 다듬으로써, 그리고 내면의 비좁은 공간 속으로 자신을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을 막아버린다. 이것이 당신을 모든 에너지로부터 차단한다. 바로 이것이 막힌다 라는 말의 뜻이다. 우리가 좌절했을 때 기운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주는 중추들이 있는데 그것을 닫으면 에너지가 없어진다. 그것을 열면 에너지가 생긴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에너지 중추들이 있지만 그 닫힘과 열림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장 잘 느끼는 것은 가슴의 중추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자. 그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느낀다.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의 벽이 사라지고 그것이 커다란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가 당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당신은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가슴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가슴은 에너지의 중추로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요가 수행자들은 이 에너지 중추를 차크라라고 부른다. 이 에너지의 흐름은 당신이란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 나온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고대 중국에서는 그것을 기라고 했고 인도 철학에서는 샥티라고 불렀다. 서양에서는 그것을 영이라고 한다. 이름이야 내키는 대로 불러도 좋다. 모든 위대한 영적 전통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논한다. 그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것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이것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고 한계가 없다.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그 에너지를 불러낼 수 있다. 그것은 나이와도 상관없다. 80살 노인도 아이와 같은 활기와 의욕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장시간 일할 수도 있다. 그것이 모두 에너지다. 에너지는 늙지 않는다. 지치지도 않는다. 음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열림과 받아들임이다. 이 에너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 태양은 사람을 차별하여 빛을 비추지 않는다. 당신이 착한 짓을 해도 비춰주고 나쁜 짓을 해도 비춰주지 않는가? 내부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내부 에너지는 당신이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닫으면 에너지가 흐름을 멈춘다. 열면 안으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솟아난다. 당신이 알아야 할 단 한 가지는 열면 에너지를 받고 닫으면 에너지를 막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을 열려있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닫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이렇게 간단하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자신이 열려있기를 기꺼이 원하는지 아니면 닫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을 닫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모든 습관들과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은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문을 닫아거는 습성을 가질 수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곧장 다가오면 당신은 실제로 긴장을 하고 마음의 문이 닫히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행동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도 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열리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마음을 열기를 원하는가 닫기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일 뿐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통 때는 이 열림과 닫힘이 심리적인 요인에 좌우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따라 마음을 열거나 닫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그것을 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과거 경험의 인상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현재의 여러 가지 경험이 과거의 경험을 자극한다. 옛날에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닫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긍정적인 경험의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저절로 열린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에너지의 흐름을 결코 그런 우연의 손에다가 당신의 업의 손에다가 맡겨둬서는 안 된다. 그 에너지가 좋다면 결코 자신을 닫지 말라. 열려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흘러들게 할 수 있다. 닫지 않음으로써 열려있게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보라. 자신이 무한한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그릇을 살펴보겠다는 결심을 하라. 그리고 닫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처음에는 그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서 가슴을 닫는 것이 당신의 습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을 닫아 거는 것은 진정으로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거대한 에너지로부터 차단시킬 뿐이다. 결국 그것은 당신을 당신 속의 비좁은 공간에 가둬 놓을 뿐이다. 열려있는 방법의 터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궁극의 비결은 닫지 않는 것이다. 닫지 않는다면 열려있기를 배우는 것이다. 가슴이 닫히기 시작할 때 그저 이렇게 말하라. 아니야, 나는 닫지 않을 거야. 힘을 뺄 거야. 나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하고 그냥 거기에 함께 머물 거야. 그렇다. 당신이 긴장하고 당신의 가슴이 닫히기 시작할 때 그 상황을 미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존중하고 받들어라. 그 상황에 대면하라. 모든 수단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라. 할 수 있는 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다만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 흥분과 열정으로서 그 일을 다루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그날의 즐거움이 되게 하라.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마음을 닫는 법을 잊어버린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처럼 높은 경지에 이르면 당신의 에너지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그저 이완하고 열어두라. 엄청난 에너지가 밀려들 것이다. 우리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별하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이것은 사실 자신의 한계선을 자신의 손으로 긋고 있는 것이다. 좋고 싫다는 분별을 놓아버려라. 변신하는 모험을 감행하라. 삶의 모든 것을 즐겨라. 이 에너지의 흐름으로써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병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저 이완하고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면 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흘러들고 그것이 치유를 일으킨다. 에너지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사랑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에너지다. 늘 지쳐있고 의욕이 하나도 없다면 삶은 아무런 재미도 없다. 하지만 언제나 고양되어 있고 기운에 충만해 있다면 나날의 매 순간이 짜릿한 흥분의 경험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이것을 배울 수 있다. 그저 이완하고 풀어놓음으로써 말이다. 마음을 닫아걸 만한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명심하라.
당신이 진정으로 삶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닫아 걸어야 할 대상은 아무데도 없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마이클 싱어 상처받지 않은 영어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